자, 뉴턴의 운동 3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 관성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속도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관성의 법칙을 아주 자세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은 우리가 여기서 크게는 아직 안 배워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죠? 속도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 해가지고 배웠는데 오늘은 관성부터 한번 배워보자.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성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해서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 자,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뭐냐?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때 조건은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자, 이 말을 똑같은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표현해.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자, 관성의 법칙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자,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자, 이것을 우리는 정지관성이라고 불러. 그 다음 두 번째,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운동하려 한다. 이거를 운동관성이라 불러요. 자,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뉴턴의 사고 실험을 한번 배워보자. 뉴턴의 사고 실험을 한번 배워보면 자, 요렇게 레일을 요렇게 해놓고 있지? 자, 여기에서 쇠구슬을 하나 이렇게 굴려요. 똑 떨어뜨려. 자, 그랬을 때 마찰력이 없을 때 자, 물체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하니까 자, 마찰력이 없을 때 이 물체는 있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는 자, 속력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는 속력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 높이까지 딱 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 그리고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해.
그러면서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레일을 요만큼을 이렇게 폈다고 해봐. 그래도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겠지. 자, 더 폈다. 이렇게. 자, 다시 여기서 더 펴도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폈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어디까지 갈까? 이런 얘기야. 어디까지 갈까? 자, 이 물체는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이게 바로 관성에 의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관성의 예를 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관성의 예. 자, 첫 번째, 정지관성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봐봐. 자, 정지관성의 예는 첫 번째, 자, 이런 것들. 자, 이불에 먼지를 막대로 두려 선다. 자, 이게 정지관성이야. 이게 왜 정지관성인지 봐봐. 자, 이렇게 빨랫줄에 빨래를 이렇게 걸어놨다고 해보자. 근데 이 걸어놓은 걸 앞에서 쳐다보면은 자, 이렇게 빨랫줄이 있고 빨래가 이렇게 말려있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먼지가 붙어 있다고 해봐. 요게 먼지인데 이거를 막대로 있지 딱 때리면은 먼지를 때리는 게 아니야. 때리면은 이불이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근데 먼지는 요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그래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먼지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정기관성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요. 자, 갑자기 출발하면 사람이 어디로 밀리지? 뒤로. 뒤로 밀리죠? 이것도 정기관성이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런 거 있잖아. 컵 위에 카드를 올리고 동전을 올려요. 올린 후 카드를 빠르게 튕겨내면 동전이 컵 속으로 떨어져요. 컵 속으로 떨어진다. 자,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에 돈을 있지 5만 원권 하나를 5만 원 요 종이돈을 놓고 그리고 여기에 병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 자, 병을 거꾸로 세운 다음에 이 5만 원을 꺼내 가져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꺼내지냐? 알고 있어 이거 혹시? 살살 움직여서 다시 얘기해봐. 얘를 살살 잡고 움직여서. 아니야, 살살 잡고 움직이면 절대 못 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책상 같은데 이렇게 모서리 끝에다 올려놓고 있지? 손 한쪽을 여기 잡고 차근. 손날로 여기를 아주 빠르게 치는 거야. 그러면 5만 원짜리는 싹 빠져나가고 요 병은 그대로 서 있단 말이야. 너 오늘 선생님 수업 끝나고 한번 해봐. 지폐 올려놓고 그 위에다 병을 거꾸로 세워놓고 살살 빼려고 해봐. 그 빠지나. 안 빠져요. 근데 아주 빠르게 잡아당겨 버리잖아.
그러면은 병은 그대로 있어. 그게 바로 정지관성 때문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경원이는 그런 거 알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거 모르고 있었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봐봐, 요거. 자, 여기에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실이 있어요, 실. A하고 B 실이 있어. 자, 그래 놓고, 자, B의 끝을 천천히 당겨요. 그러면, 자, B의 끝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당긴다. 그러면 어디가 끊어질까? 야, 이거 옛날에도 옛날에 안 했나? 다 했을 것 같은데 경원이가 다 까먹은 것 같지? 어디가 끊어질 것 같아? A줄이 A가 끊어질까? B줄이 끊어질까? 천천히 당길 때. 자, A가 경원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 천정에다 있지, 물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달아 놨어. 실로. 그러면 실 1번, 2번, 3번, 4번 실이 있지. 자, 이걸 계속 매달면 매달수록 어떤 줄이 끊어질까? A가 1번이 끊어지지, 1번. 왜냐면 네, 여기서 1번은 밑에 있는 물체를 다 매달고 있잖아. 근데 네, 2번 줄은 어때요? 그 밑에 있는 것만 매달려 있잖아. 자, 네.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실을, A라고 어? 그래서 A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A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 자, B의 끝을 잡고 천천히 당기면은 A는 돌의 무게하고 당기는 힘을 같이 받아. 그래서 A가 끊어진다야. 근데 이번에는 B의 끝을 빠르게 당겨요. 자, 그러면 어떠냐면 여기에서는 B가 끊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돌멩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정지관성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B가 끊어진다. 우리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 감겨 있지? 두루마리 휴지 끝을 손으로 잡아. 많이 잡지 말고 손으로 끝에만 살짝 잡고 있지? 천천히 당겨봐봐. 그러면 어떠냐? 휴지가 다 풀어져. 그치? 근데 끝을 잡고 아주 빠르게 확 잡아당기잖아? 손 잡은 자리만 또 끊어져. 그런 게 바로 관성이야, 정비관성.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운동관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두 번째, 운동관성. 자, 운동관성은, 자, 이런 거야.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죠? 운동하려는 성질 때문이에요, 계속. 자, 돌고 있는 팽이도 안 넘어지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봐. 정지하면 사람이 앞으로 밀리죠? 맞아요. 앞으로 밀려. 그 다음, 자, 세 번째. 자, 마찰력이, 마찰력이 없는 빙판 위에서는 물체 한번 밀면은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해요. 자, 한번 운동하던 물체는 마찰력 없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런 것들이 운동 관성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관성의 크기는 첫 번째,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력이 빠를수록 크게 작용해요. 자, 질량이 클수록 운동관성이나 정지관성이 크게 작용하고 속력이 빠르면 운동관성이 커져요. 그러면 경원아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봐. 자, 이런 커브길이 있어요. 커브길이 이렇게 굉장히 급한 커브길인데 자, 커브길에 여기에 트럭이 하나가 이렇게 자, 트럭이 커브길을 쉽게 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먼저 뭐겠니? 천천히 돌기. 어? 천천히 돌기. 네, 속력을 줄인다. 맞아요. 속력을 줄인다. 그 다음에 또 음, 적재한 무게가 가벼울 때. 맞아요. 질량을 줄여야 돼. 그게 뭐냐면 질량을 줄인다. 자, 이 트럭 위에다가 적재한 게 너무 무거운 걸 적재하면 돌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커브길에서 있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들은 이걸 이렇게 돌지 못하고 어떻게 해? 여기에서 튕겨져 나가버리지. 그게 바로 사고 나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 바로 관성을 줄여서 원래 운동하려는 성질을 줄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성과 안전이라는 게 나오죠. 네, 자, 거기 봐. 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충돌과 관련된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는 관성에서 배운 거예요. 이해됐니?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별거 아니야? 자, 옛날에 운동량, 충격량 배웠던 거 기억나? 운동량? 잘 기억 안 나? 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안 나지? 처음 배울 때보다 우리 두 번 배울 때는 선생님이 책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보내준 문제도 풀게 하는 거니까 최소한 두 번째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알겠지? 경원아. 자, 운동량 무슨 뜻인지 보자. 운동량. 운동량은 물체가 가진 운동의 정도예요. 운동의 정도. 우리는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할게. 첫 번째, 운동량은 물체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운동량의 기호를 자, P라고 해보고 질량은 M이라고 하고 속도는 V라고 나타내면 P는 MV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위는 있지.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써요.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가 돼. 근데
자, 운동량은 있지, 방향이 있어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다. 자, 그래서 운동량은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런 얘기야. 자, 한번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자. 여기 1kg인 물체, 이거는 A, 1m/s로 움직이고, 자, 여기 B라고 하는 물체도 1kg짜리인데, 얘는 이쪽으로 1m/s로 움직여요. 자, 그럴 때 잘 봐야 돼. A와 B의 운동량 크기는, 자, 운동량의 단지 크기만을 비교하면 1kg m/s지요. 이거 같지요? 그치? 그런데 두 운동량은 서로 다르다. 크기만 같을 뿐이지 운동량이 같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므로 다른 운동량이야. 알겠니? 네.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량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 속도의 방향과 운동량의 방향이 같다. 자, 그러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 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에요. 그래서 질량하고 속도를 곱해주면 운동량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충격량. 자, 충격량은 뭐가 충격량이냐면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예요. 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불러. 정원아, 좀 졸려? 근데 아니요. 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 그럼 이제 졸린 거야, 은근히. 자, 보자.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충격량은, 자,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한다.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럼 잘 봐. 충격량을 우리가 I라고 할 때 I는 F 곱하기 시간 T, 이게 바로 충격량이야. F가 힘이고 T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단위를 보자. 단위. 단위는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 초예요, 초. 그래서 뉴턴 세컨드 곱해서 뉴턴 세크를 우리는 충격량의 단위라고 불러. 이해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 1뉴턴 세크는 얼마냐면 1뉴턴의 힘의 1초 동안 작용했을 때 충격량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냐, 안 됐냐? 자, 그러면 또 있지. 세 번째. 자, 충격량은 역시 방향이 있어요. 힘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할 때는 반드시 힘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쪽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알겠죠?
자,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 충격량은 힘의 방향과 같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충격량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힘이 일정할 때. 자, 힘이 일정할 때. 자, 요건 힘 F.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 T라고 할 때 힘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면적이 뭘까? 면적이 충격량이 돼요.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자,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 시간 t에 대해서 F 힘이 일정하게 증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도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뭐겠니? 이것도 충격량이 되는 충격량. 거지. 자, 무조건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힘이 일정하게 감소할 때. 자, 그럴 경우에 한번 보자. 여기는 역시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역시 이 면적도 역시 충격량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힘이 불규칙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단 말이야. 힘의 크기가 불규칙하다. 자, 힘의 크기가 불규칙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이 자, 이렇게 된다고 보자. 이렇게. 그래도 어때? 이 면적은 여기에서 충격량. 면적은 충격량이 된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충격량은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의 면적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충격량을 구하는 예를 몇 가지 줄 거야. 자, 조금 한 20분 정도만 집중해. 자, 그랬을 때, 자, 이때 물체가 받은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네 번째,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충격량은, 자,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힘을 받은 시간이 길수록 크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자, 경원아. 조금만 참으라 그랬다.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 틀리면 안 되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뭐냐면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아, 이게 중요해요.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자, 그럼 잘 봐.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이야.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거예요.
자, 이게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냐? 너 지금 졸고 있어? 졸았지? 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서 문제 이거 풀어내야 돼. 자, 요거 푸는 방법만 알아내면은 굉장히 쉽게 끝나요. 조금만 참아. 알겠지? 정신 차릴 수 있어, 없어? 좀 바뀌고 있어요. 가서, 야, 경환아, 가서 세수 좀 하고 잠 좀 깨고. 어떻게 할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네. 그래.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지금부터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예. 잘 봐. 자, 물체 운동.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냈다고 해보자. 정지 상태예요. 2kg이에요. 자, 그랬는데 2kg짜리가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정지한 2kg 물체에 자, 1N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했냐면 몰라요. 작용하여 자 3m/s로 운동하였다. 이때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한 시간하고 충격량을 구해볼까요?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과 힘을 받은 시간이요. 몇 초일까? 힘을 받은 시간은 이런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죠? 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6kg m/s예요. 처음은 0이죠? 네. 아니?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6N하고 같은 거야. 6N세크. 6kg m/s는 6N하고 같아. 그런데 여기에는 1N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했느냐 이거잖아. 그래서 T는 6초 동안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그러므로 충격량은 6N세크 또는 6kg m/s 같은 단위다. 그리고 T는 6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해돼 안 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내볼까? 자, 잘 봐. 이거 지금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자, 잘 봐. 요게 2kg짜리가 1m/s로 움직이던 놈이 2kg짜리가 자 4m/s가 됐어요. 자, 즉 무슨 얘기하면 2kg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
자, 10초 만에 자, 1m/s에서 4m/s가 되었다.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충격력, 그다음에 충격을 받은 방향은 어느 쪽이냐 이거를 따져볼 거야. 자, 요걸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자, 경원아. 충격량은 우선 아까 뭐라 그랬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라 그랬지?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자,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8kg 미터 퍼 세크예요. 근데 처음 운동량은 2kg 미터 퍼 세크지요. 그러면 자, 이거는 6kg 미터 퍼 세크, 요거는 6뉴턴 세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F 곱하기 시간 T하고 같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F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10초 동안이야. 그러므로 자, F는 0.6뉴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충격량은 6뉴턴 세크, 충격력은 0.6뉴턴, 충격을 받은 방향은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니까 속력이 증가했어요. 근데 거꾸로. 자, 이제는 이렇게 또 한번 해볼 거야. 자, 봅시다. 똑같이 2kg의 물체가 1m/s로 운동하던 것이 자, 2kg 물체가 3m/s로 거꾸로 움직인다라고 보자. 거꾸로. 자, 그랬을 때 자, 이 물체는 4초 만에 오른쪽 1m/s에서 왼쪽 3m/s가 되었다. 자,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그다음에 충격력, 그다음 충격력의 방향은 어딜까요? 충격량의 방향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줄 거야.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자, 충격량은 우리가 자, 6kg 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2kg 미터 퍼 세크 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네. 틀렸어요. 음, 왜 틀렸냐면 있지. 자, 첫 번째 그림은 오른쪽으로 가던 거고 두 번째 그림은 왼쪽으로 변했지. 그러면은 방향을 어느 쪽을 플러스로 잡을 것인지를 네가 생각해. 아, 자, 그래서 있지. 왼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봐. 그러면 오른쪽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방향이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충격량에는 방향이 있어요 라 그랬지. 네. 맞니? 자, 네. 그래서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데 잘 보세요.
자, 나중 운동량의 왼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예요. 왼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은 6kg 미터 퍼 세크 맞아요. 그 다음 빼기 2kg 미터 퍼 세크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8kg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것이 자, 8뉴턴 세크하고 같은데 자, F 곱하기 4초예요. 그러므로 F는 2뉴턴이네. 그래서 충격량은 8뉴턴 세크, 충격력은 2뉴턴, 그리고 방향은 이 물체는 왼쪽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왼쪽으로 충격을 받은 거란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문제를 한번 해보자. 요런 문제. 봐봐, 문제가 요거 하나 배운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자, 잘 봐. 야구 패트가 있어요, 야구 배트가. 근데 야구공이야. 이거 쉽게 200g이라고 해보자, 200g. 200g짜리 야구공이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30m per sec가 됐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충돌한 다음에,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자, 20m per sec로 날아갔다고 해보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잘 봐. 자, 야구공이 자, 30m per sec로 운동하다 백티에 충돌한 후 충돌하여 0.1초 만에 자, 20m per sec로 날아갔다. 그랬을 때, 자, 배트가 받은 충격력, 그 다음에 충격력의 방향은, 그 다음에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과 충격력, 그 다음에 충격력의 방향은.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말이야. 자, 경환아, 요게 최종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우선 충격량을 구할 거야. 충격량. 누구의 충격량인지 몰라도 돼, 우선. 알겠지? 근데 야구공의 속도가 변화가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하면 돼. 알겠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20m per sec로 갔어. 200g짜리가.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자.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0.2에다 20 곱하면 얼마냐? 아, 0.2에다 20 곱했어요. 20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0.2kg이잖아. 0.2에 29.4 아니에요? 그래, 4. 네. 4kg 미터 per sec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처음에는 왼쪽으로 운동했지?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여야지. 네. 그러면 얘는 얼마야? 예. 0.2에다 30이니까 6kg 미터 퍼 세크지? 네. 그러면 10kg 미터 퍼 세크. 이거는 10뉴턴 세크하고 같아요. 알겠니? 자, 네. 그러면 요놈은 또 무엇과 같아야 돼? F 곱하기 자, 몇 초 만에? 0.1초 만에. 이게 10뉴턴 세크여야 돼. 그러면 F는 얼마가 나와? 100뉴턴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을 쓰는 거 잘 봐. 자, 야구공은 충격량은 얼마냐면 자, 10뉴턴 세크예요. 그 다음에 충격력은 100뉴턴이에요. 그리고 충격력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왜냐면 물체는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날아갔어. 근데 배트는 충격량 똑같아요. 충격력 똑같아요. 근데 방향, 힘의 방향은 얘는 왼쪽이에요. 왜냐하면 물체가 부딪히면서 배트를 왼쪽으로 밀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알아둬야 돼. 자,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원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그러면 충격량과 충격력의 관계에서 안전에 관한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충격량과 안전. 자, 이게 제목이야. 충격량과 안전. 자, 우리 자, 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잖아. 길면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가 F인데 자, 여기에서 자, 이게 시간 t예요. 그럴 때 얘는 F1, 요거는 F2, 그 다음에 여기가 S1, 여기가 S2, S라고 하지 말고 T라고 할까요? T1, 여기는 T2, 그 다음에 요 면적, 자, 요 면적을 S1, 그 다음에 요 면적을 S2라고 할 때, 자, 요것만 알면 돼, 경환아. 자, 조금만 정신 차려. 알겠지? 자, 조금만 정신 차려. 자, 여기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얘만 몇 가지만 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잘 봐.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 충격량이 같다. 라는 얘기는 S1하고 S2가 같은 거예요. 면적. 자, 그랬을 때 충격량이 같은데 자, 여기 봐봐. 자, T1하고 T2하고 T2가 더 크죠? 그래서 F1하고 F2를 비교해봐. F1이 훨씬 크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을 때 큰 힘을 받으면은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자, 충격량과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게 있잖아. 우리 자동차에 에어백. 자, 자동차에 에어백이 없으면 어떠니? 사람이 사고 나면 관성에 의해서 앞에 콱 부딪혀버리지, 핸들 같은 거에.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어때?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 부딪히는 순간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하잖아. 그래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충격량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투수가 던진 공을 받을 때, 자, 손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공이 밑에 들어오는 순간 내 가슴 쪽으로 손을 쭉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사람들은 어때요? 무릎을 굽히죠? 네. 무릎을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세워서 떨어지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치? 다음,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책상이나 모서리에, 자, 스펀지 붙여놓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자, 쇼핑하면은, 우리 뭐, 택배 있죠? 택배 상자 속에, 자, 에어 포켓이 있지, 에어 포켓. 공기가 땡글땡글 들어있어 갖고, 우리 그거 꼭꼭 누르면 어떠니? 뽁뽁뽁 소리 맞아요. 나면서 터지잖아. 그런 것들이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해됐냐, 안 됐냐? 됐